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4일 미처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 새벽 5시 반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곳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한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이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패딩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통이 들려 있었는데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죠. 여성은 아파트 현관을 나와 곧장 쓰레기 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사라진 중년 여성의 이름은 하경자. 그녀는 52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들 1명, 딸 1명을 혼자 묵묵히 키워냈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다 모두 장성을 했죠. 6개월 전에 딸이 결혼을 한 이래 사위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잠에서 깬 가족들은 엄마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파트 주변 곳곳을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날 하경자 씨의 여동생 신고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다행히 주변 CCTV를 통해서 하 씨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선 하 씨가 걸어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만경강변으로 향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6시 42분 하 씨가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됐을 때 혼자서 이 만경강변을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있었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후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하 씨가 사고를 당하거나 납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당시 만경강의 수위는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혼자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얕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실족사거나 자살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죠. 이후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하 씨 실종 사건을 알렸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 씨의 여동생 하은정 씨. 그녀는 CCTV를 보던 중에 이상한 점을 포착합니다. 언니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 씨가 아파트 현관을 나설 때도 또 만경강변을 걸을 때도 왼쪽 다리를 조금씩 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원래 다리가 불편한 거냐라고 물었지만 동생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럼 그날 왜 다리를 절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 이 하 씨 동생이 예상치 못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폭행의 흔적이라는 주장. 이어서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들어볼까요? 아파트 상가의 마트 직원은 어느 날 하 씨가 얼굴에 시퍼런 멍이 생겨서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지만 하 씨는 그냥 넘어진 거라면서 말을 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에 얼굴에 멍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쯤 이번엔 손등과 팔에 새로운 멍이 포착됩니다. 당시 직원은 이게 좀 이상해서 하 씨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 주민 역시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복대를 차고 있었다고 기억해요. 뿐만 아니라 얼굴과 눈가에 멍자국이 보였죠. 평소에도 하 씨는 약간 주눅이 든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바닥을 보며 걸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목격담과 함께 하 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폭행이 무서워서 가출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50대 중년 하 씨를 폭행한 걸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놀랍게도 하 씨의 사위 추 씨였습니다. 이 비극은요, 딸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 하 씨가 장모가 살던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방을 차지한 거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보통 장모가 살던 집에 신혼부부가 들어오게 되면 안방은 연장자이자 또 집주인인 장모가 쓰게 되는데요. 당시 딸과 사위는 별다른 상의 없이 그녀를 작은 방으로 내쫓게 되죠.
키우던 고양이와 강아지도 하씨 방 안에서만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고요. 이 하씨의 집에 몇 가지 규칙이 생깁니다. 이 규칙은 오직 하씨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일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와 빨래, 설거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규칙 사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죠. 사위는 장모가 눈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곧바로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위가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하씨가 술을 마시는 버릇입니다. 사실 이 하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 때부터 자식 둘을 키우고 또 생계를 혼자 책임지면서 좀 고통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던 버릇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자식들이 다 컸지만 여전히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위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면 가차없이 폭력을 행사했죠. 그가 폭행을 한 방식은 효자손 같은 도구를 이용했습니다. 마치 지가 자식을 훈육하듯 어머니를 벽을 잡고 서게 한 다음에 등이나 엉덩이, 허벅지를 멍이 들 때까지 때렸죠. 말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맨손으로 폭행을 하다가 장모 하씨의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혹시 하씨가 뭔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인가 싶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딱히 술버릇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사위는 그저 술에 취한 장모 모습이 보기 싫다라는 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더 끔찍한 건 하씨에게 가해진 게 육체적인 폭행만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아예 밥을 주지 않기도 하고요. 일부러 큰 대접에다가 밥 4개를 다 가득 채운 다음에 강제로 먹이게 해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모가 도저히 다 먹지 못하고 이제 숟가락 내려놓으면 끝까지 먹어라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 많은 양을 먹여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그 사위의 모자이크된 얼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장모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행동은 이게 인간일까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씨의 딸 그리고 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식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를 보호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씨의 딸과 아들은요, 어머니가 추씨에게 폭행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지어 이 폭행에 가담하기도 했죠. 하씨의 아들은 지능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왜 어머니를 때린 거냐라고 이유를 묻자 매형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답합니다. 즉 다시 보면 이 하씨 집안에서 사위 추씨가 들어온 이래 거의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왕처럼 군림했던 겁니다. 아들 또한 처음엔 엄마를 때릴 수 없다라고 거부했지만 추씨의 강압에 못 이겨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추씨와 아들 송씨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그 전말을 정말 이게 사실인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통화에서 추씨가 이제 아들 송씨한테 경찰한테 내가 폭행했다고 알렸냐라고 추궁하죠. 송씨가 그랬다라고 하자 즉각 욕설이 쏟아졌는데요. 잠깐 그 부분 들어보실까요? 내가 때렸다고 얘기했어? 네. 야, 형, 이게 맞냐? 엄마가 갈비뼈랑 나갔잖아요. 조용히 더, 씨.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대화 내용이죠. 엄마 하씨가 가출한 이후 아들 송씨는 현재 누나 부부와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하씨의 딸은 뭐라고 할까요? 남동생과 달리 지능 문제도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딸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지만 현실은 아니었죠. 정말 저 믿고 싶지 않지만 하씨의 딸 역시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폭행한 공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위 추씨가 가족들에게 아주 지능적인 가스라이팅을 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폭행이 결국 다 장모를 위한 거다라고 합리화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아들과 딸이 세뇌되면서 이 끔찍한 일에 동참하게 된 건데요. 가족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위의 통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장모 하씨의 이름으로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입금된 내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상납받은 거죠. 게다가 장모 하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닌 적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정황도 나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죠. 아들 송 씨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매형이 엄마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하씨 핸드폰을 봤어요. 봤더니 대출앱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바로 저장된 이름입니다. 대출 되게 해주세요. 많이요. 하씨가 사위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슴 아픈 흔적이겠죠. 그렇다면 하씨는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씨가 괴롭힘을 피해서 가출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대여섯 번 같은 일이 있었어요. 당시 집을 나온 그녀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는데 동네에 있는 한 성당 관계자였죠. 하씨가 당시에 성당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가 평소에 성당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서 유심히 그녀를 관찰하게 되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젊은 남성이 불쑥 나타나더니 그녀를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분명 나이가 많은 중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면서 하씨를 거칠게 잡아당겼죠. 그래서 목격자가 다가갔어요. 아니 누구세요? 누군데 이러세요? 남자는 자신을 사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씨가 도망칠 때마다 사위가 다시 잡아오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씨는 인지장애를 앓고 있던 것이 밝혀졌는데 그렇다 보니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 하씨도 이제는 영영 자식들을 피해 숨어버린 듯합니다. 친동생은 언니의 실종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는데요. 그래서 MBC 탐사 프로그램에 사건을 제보하게 되고 마침내 제작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하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사위와 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인터뷰를 거부했고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리고 막 집 밖으로 도망가기까지 하는데요. 우스운 모습이었죠. 결국 긴 설득 끝에 인터뷰가 시작되는데 파렴치한 사위와 이 딸이 어머니를 폭행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걸 본인들 입에서 들으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계속 술을 드셔서 그랬다라는 변명. 어쨌든 제작진이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려 한다고 결명했죠. 하지만 사위와 딸은 극도로 경계하면서 방송 통해서 이게 다 알려지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냐라고 호소합니다. 어머니 하씨를 찾는 일보다 지들의 사회적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른 가족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사위와 딸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고요. 하씨의 아들 역시 공범으로 간주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씨가 실종된 지 60여일 만인 2020년 3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된 하씨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그동안 정읍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 입장에서도 60일이나 지났는데 하씨가 나가질 않자 끝내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하씨가 당시에 굉장히 수척해 있었어요. 언니를 찾게 돼서 너무도 기쁜 여동생 은정씨가 이제는 사위와 너 자식들의 만행이 다 드러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죠. 그러자 하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어. 아마도 하씨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때때로 살인도 이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거슬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도 황당하면서 안타깝죠. 범행의 주체인 사위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까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천륜을 거슬리는 악마 같은 자식들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 소름 끼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의 법적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악행을 더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면서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겠죠.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하씨가 안정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